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긴다. 그래서 패밀리와 펫과 패밀리를 합쳐서 펫팸족이라고 부릅니다. 영어가 좀 어렵죠, 발음이. 자, 일상생활은 물론이고요. 여행도 함께 한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그 말씀하신 것처럼 펫에다가 반려동물에다가 가족, 패밀리를 합해서 이제 펫팸족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심지어 그 양육 인구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,50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. 근데 그들한테 한번 그 반려동물을 데리고 여행 간 적 있어? 물어봤을 때도 74.1%가 그렇다고 했고 앞으로 여행 갈 생각이 있느냐 의향을 물었을 때도 74.6%가 말하자면 4분 중에 3분이 나는 이미 여행을 갔다 왔다 혹은 또 앞으로도 갈 거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건데 우리 예전에 아이 낳지 않고 부부가 맞벌이 부부할 때 네, 딩크족이라고 그랬죠. 요즘에는 나는 아이는 낳지 않고 반려견 키우면서 살 거예요. 이런 분들을 또 딩펫족이라고 부른다고 해요. 아이 대신에 펫이다. 네, 그렇게 해서 딩펫족도 생기고 펫팸 쪽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집에서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집 근처 어떤 산책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여행 가는 것까지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. 네, 이런 추세에 맞춰서 한국관광공사가요. 반려견과 함께, 반려동물과 함께 갈 만한 여행지 우선 10곳을 추렸네요. 네, 댕댕 여행 지도라는 걸 이 관광공사가 카카오랑 함께 해서 그 지도를 자신들의 홈페이지에도 또 카카오 내비게이션에 치면 이게 이제 나온다 그래요. 여행 정보와 함께 나온다고 하는데 이 그 10곳에는 경주 보문단지도 있고요. 또 그 대구의 수성못 그 저수지도 있고요. 뭐 그 순천에 있는 오천 그린 광장도 있고요. 그렇게 여러 가지 곳이 있는데 제주도 섭지코지. 네, 제주도. 근데 제주도 가려면 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비행기도 타야 되는 것이죠.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곳을 선정을 했는데 이제 원래부터 이 관광공사에서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행 갈 만한 곳을 추천해 왔는데 그거에다가 카카오 내비의 이용자들이 어디를 간다고 찍었나 많이 이용했던 그 이용 정보를 합해서 이렇게 10곳을 선정했다고 하네요. 아, 저 제주도 오름인 것 같은데 네. 거기에 오른 그 강아지 모습까지 있습니다. 자, 그중에 한 곳이요. 충남 태안, 해안이 좀 아름답죠. 댕댕버스도 운영한다고 합니다. 이 댕댕이란 말은요. 써놓고 자세히 보시면 멍멍으로도 읽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댕댕이, 멍멍이 의미한다고 합니다. 알아두시면서 들으시죠. 자, 댕댕버스 어떻게 운영합니까? 네, 태안군에서 이제 벌써 이거를 이제 한 5년째 계속 운영을 해왔는데 이 댕댕버스라는 게 뭐냐면 정말 강아지들이 타는 거예요. 그래서 강아지 전용 이 안전벨트도 있고요. 아, 진짜 안전벨트 있네요? 네네네. 이제 그 가족들이 와서 1박 2일 동안 이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출발지도 경기도도 있고 뭐 부산 쪽도 있고 이렇게 여러 곳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용하고 싶다 하면은 우리 동네는 이제 말하자면 뭐 4월 며칠이지, 5월 며칠이지 날짜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. 태안군 홈페이지에 있나 보죠? 네네네. 그 경기도에서도 어디에 버스가 쓴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값이 그렇게 과하다 싶지 않은 게 그러니까 강아지 포함 요금이죠. 숙박도 제공을 하고 버스도 그래서 관광지도 다 가는데 뭐 경기도권이 한 13만 원 정도 돼요. 숙박 여행 그 다 네, 포함하면 1박 2일에 예. 네, 부산 김해 쪽도 한 15만 원 이렇게 되는데 올해는 뭐 4월에서 5월 이용한다니까 우리 동네 경기도는 뭐 4월이고 부산 김해는 5월이고 이런 부분들 정확히 확인하셔서 또 이렇게 지자체가 후원하니까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태안 가보신 분은 알지만 거기 꽃지 해수욕장 이런데 굉장히 그 강아지랑 함께 걸을 수 있게 그 이제 보행 데크도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. 정보 꼼꼼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제가 꽃지를 한 20년 전에 처음 갔는데 낙조가 기가 막힙니다. 네. 네. 자, 비행기를 이용하는 이 펫팸족이 늘고 있죠. 그래서 공항에도 관련 시설들이
다양하게 마련된다고요? 네, 아까 그 10곳 중에서 제주 섭지코지 가려고 한 비행기 타야 되잖아요. 그럼 비행기 타는 그 뭐 화물로 보내든 동반 탑승을 하든 그거 또 전에도 사실은 그 대기하는 시간 동안 이 강아지를 데리고 어디에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실 텐데 제주공항이 이번에 펫공항 올레길을 그 공항 앞에 야외에다가 만들겠다. 근데 이게 말하자면 어떤 놀이 그 공원 같은 공원 그 파크 같은 게 아니라 놀이파크 같은 게 아니라 잔디 정원처럼 해서 뛰어놀기도 좋고 배변도 좀 쉽게 하겠다.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. 사실 그 전에 먼저 한 데를 보면 김포공항도 먼저 야외에다가 그런 그 전용 쉼터를 만들었었어요. 그러다 또 실내에다가 펫 라운지라고 해서 실내도 만들었고 인천공항도 보면 야외에 산책로도 있고 안에 펫 라운지 또 실내 쉼터도 있는데 사실 보면 이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위탁소 있죠. 내가 만약에 함께 여행은 못 가는데 이 집에다 두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동네에 있는 호텔에 두는 게 아니라 혹시 공항에다가 이 호텔에다 맡기고 돌아올 때 귀국할 때 찾은다면 가장 늦게 헤어지고 가장 빨리 만나잖아요. 이런 위탁 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 펫팸족은요. 운동도 이 반려동물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. 이른바 댕댕 트레킹인데요. 직접 보겠습니다. 이 행사는요, 탄광마을로 유명하죠. 강원도 정선에서 열린다고 합니다. 이게 벌써 5년째라고요? 네, 강원도 정선에서 탄광을 그 어떤 석탄 같은 걸 나르던 그 이제 그 길을 이용해서 은탄거다 하늘길을 이용해서 열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5년째 열리고 있는데 이게요 여기서 댕댕 트레킹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석탄을 나르던 그 길에서 이 반려동물과 함께 내가 걸을 수 있는 거예요. 지금 보시면 아주 넓고 좋잖아요. 뿐만 아니라 근데 또 하고 나면은 인근 시장에 가서 조금 줄임배도 채우고 그렇죠. 싶고 뭐 기념품도 사고 싶잖아요. 인근 전통시장하고 연계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 상생 프로그램입니다. 이름이 정겹네요. 구공탄 시장. 네네네. 네, 거기 가서 이제 맛도 보시고. 네, 맛도 보시고 뭐 거기 가면 사실 저것도 정선 가봤는데 산나물 같은 것도 살 수 있고 뭐 버섯도 살 수 있고 좋더라고요. 네. 자, 한반도의 배꼽, 우리 남북한을 다 합쳐서 말씀드립니다. 강원도 양구를 그렇게 부릅니다. 여기에는요 반려견과 이른바 별멍, 별 보고 멍 때린다는 얘기입니다. 이걸 할 수 있는 천문대도 있다고요? 네, 그 국토 정중앙 천문대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처음에는 뭐 별에 대한 설명도 과학자한테 듣고 전시회도 본 다음에 옥상에 올라가서 누워가지고요 이 댕댕이랑 함께 불멍이 아니라 별멍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라고 그래요. 그래서 올해도 또 4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이용한다고 하거든요. 반려견과 함께 별을 볼 수 있다. 밤에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또 제한은 있더라고요. 너무 큰 강아지는 안 되고 몸무게가 10kg 이내인 그런 반려견과 함께 이 별멍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네요. 소형견만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? 아무래도 이제 그 서로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요즘에 도구 그러니까 강아지 그 파킹하는 그런 것도 그렇지만 사실 이제 줄이 서로도 여유 있으라고 길게 하잖아요. 싸울 수도 있고 좀 시끄러울 수도 있고 이런 점들로 좀 교육이 잘 돼 있는 그런 등록된 강아지들 위주로 좀 그래서 미리미리 지자체에 등록해놓고 이 프로그램도 신청해야 된다고 하네요. 네, 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고 또 동물들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분들을 위한 배려도 아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생긴 곳이 이른바 도그 파킹존, 강아지
주차구역인가요? 네, 그러니까 이걸 또 왜 우리 강아지를 차에다가 비유해 싫어하시는,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, 사실 요즘에 어디를 갔을 때 카페나 안에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는 곳들 있잖아요. 뭐 베이커리 카페라든가 그럴 때 밖에다가 좀 어떻게 보면 묶어둘 수 있는 건데, 이거를 그러니까 좀 더 그걸 도구 파킹 존이 좀 더 넓어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빵을 살 때까지는, 사러 들어갈 때까지는 함께 반려동물이랑 산책할 수 있는 건데, 이게 미국에서는 유료로 계집 자체를, 그 어떤 음식점 밖에다 계집으로 해서 뭐 네. 히터도 나오고 에어컨도 나오고 CCTV가 달려서 내가 직접 볼 수 있고 이런 것도 한다고 하는데, 이게 홍콩에서 처음 시작돼서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이런 도구 파킹 존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, 여기서도요 조금 간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잘 안전을 위해서 준비돼야 되겠습니다. 네. 서울 도봉구청이 지금 근린공원 안에 이런 시설을 마련했다고 합니다. 확산이 되겠죠. 홍종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